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장준엽이라고 하고요. 구로 디지털 모임에 이제 나온 지가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4번 정도 나왔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AWS를 접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되고,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처음에 이제 팀을 옮기게 돼서, 저희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AWS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 써서 B2C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B2C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겪었던 노하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제가 뭐 이제 되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경험해 봐서 이제 초보자가 쓰기에도 잘 돼 있고 이런 큰 서비스를 대응하는데도 문제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개발부터 시작했고요. 개발에서 이제 오픈 소스 뭐 리눅스에서 오픈 소스 활용해서 젠 가상화 아시나요? 젠 가상화 활용해서 젠 API로 이제 그런 회사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뭐 소규모 회사에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작은 회사에 이제 다녔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한 이제 1년 3개월 정도 하다가 회사를 옮겼는데, 갑자기 그 SAP 아시나요? 네, SAP를 하게 됐어요. SAP 아밥 개발을 계속 한 5년 정도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아밥 개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SAP에서 뭐 시스템 관리하는 BC라는 그런 직무가 있는데, BC 역할 한 1년 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한 지는 1년이 채 안 됐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드리고, 다룰 내용은 이제 그런 대용량 그 대규모 이벤트 하면서 겪었던 그런 서비스 경험을 하나 나누고요. 그다음에 대응할 때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AWS 서비스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 준비할 거, 뭐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 그리고 구성도랑 레슨 앤 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이랜드라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런 큰 통합몰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작년에 9월에. 그래서 가운데 이제 이랜드몰이라고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AWS에서 돌아가고 있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담당이 저쪽 왼쪽에 뉴발란스 쇼핑몰이랑 그 밑에 폴더랑 그 외 이랜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 빼고 제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이제 가운데 거는 매출 규모도 크고 그 서비스 규모도 커서 담당자가 한 명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그 잔가지 서비스들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뉴발란스 쇼핑몰 이쪽 위주로 서비스 대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뉴발란스 쇼핑몰이랑 이랜드 이시라 그래서 그 애슐리 아시나요? 네, 애슐리 많이 가보시면은 거기서 어플 깔고 뭐 이제 포인트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포인트로 할인 받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저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폴더는 아시나요? 폴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멀티잡 같은 그런 신발 파는 그런 곳인데,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픈 대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타 사내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도 이제 점차 AWS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는 뉴발란스 쇼핑몰을 주로 이제 많이 맡았었는데, 회원 수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고, 그다음 폴더 쇼핑몰은 최근에 전환해서
21만 명인데 이제 규모가 좀 작고요. 나머지 이제 외식 쪽은 규모가 큰데 서비스 규모 그 인프라 규모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뉴발란스 쇼핑몰이 제일 큰데 이제 해마다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연 2회 되게 크게 하는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멤버스 위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겨울 쪽에 주로 하고 있고 멤버스 위크는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월요일까지 진행 중인데 이 두 개가 거의 가장 메인 이벤트의 두 가지고 거의 뭐 한 70% 이상 세일을 해서 트래픽이 진짜 꽤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되고 최대 트래픽이 이제 클라우드 와치 보시면은 그 분당 리퀘스트 카운트 있잖아요. ELB에. 그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분당 순간 몰렸을 때 36만 5천 정도 이제 트래픽이 몰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그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거 멤버스 위크는 이번 주에 한 화요일 날 13만 정도 이제 리퀘스트 카운트가 몰렸었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치로 그렇게 되고 럭키백은 뭐 이제 자잘한 이벤트고 폴더 쇼핑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전환 오픈은 했는데 원래는 이제 IDC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환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작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 매장 어플은 주로 이제 모바일 이랜드 이 웹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 까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막 그 모바일 푸시 알람 막 오잖아요. 푸시 알람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최대치 많이 트래픽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패턴을 주로 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랑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이제 어제 것까지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입을 해요. 여기 클라우드 와치의 ELB 리퀘스트 카운트 매트릭인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6만 5천 정도로 제일 많이 9시 땡 치자마자 들어왔을 때가 사람들이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오픈을 하자마자 되게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여기까지가 이제 9시에 처음 저기 표시하는 부분이 9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사업부에서 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했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트래픽이 이렇게 적냐 그래서 푸시 메시지 한번 날렸어요. 푸시 문자 날리니까 그때 한 이 정도까지 찍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매일 아침에 9시마다 저희가 제품을 그 업데이트 하거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업데이트하는 제품 궁금하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땡치자마자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패턴은 이런 식이고요. 두 번째 라인이 CPU에 관한 건데 웹서버 CPU인데 웹서버 CPU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 많이 쓰시잖아요. ELB 밑에 웹서버 묶어서 오토 스케일 아웃 그룹으로 많이 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유연하게 늘어나니까 저희가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는 있고요. DB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DB가 작년에 여기가 거의 DB CPU인데 100%를 쳤거든요. 근데 이게 DB가 아무리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너무 빵빵하게 했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때 규모가 DB가 C4 4X 라지라서 16코어에 30기가짜리로 처음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CPU가 치니까 뭐 클라우드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클라우드면 뭐 사람들 몰려서 아무리 와도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사업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다 그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막 튜닝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프라를 아무리 늘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이제 DB 그냥 클라우드로만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그 최적화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화요일 날 오픈해서 화요일, 수요일쯤 경이었는데 이렇게 DB CPU가 높았던 게 그런 인덱스 작업이나 뭐 튜닝이나 통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이렇게 쳐서 문제가 내서 바로 통계 업데이트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바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최적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트래픽 패턴은 이렇게 나타나고
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뭐 현업에 여기저기 뭐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규모를 먼저 산정을 하고요. 뭐 이벤트 기간은 며칠인지, 뭐 예상 유입 고객 수는 몇 명이 예상될 거고, 광고는 어떻게 했고, 뭐 모바일 푸시로 할지 아니면 SNS로 들어올지 아니면 평소에 뭐 네이버 그런 알리는 거 있잖아요. 광고로 알리는 거, 그런 걸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그거 규모 산정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라 그래서 웹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이벤트 그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사용자들 몰렸을 때 가장 처음에 도달하는 그 페이지, 랜딩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런 부하가 제일 많이 쏠리는 곳이라서 거기를 이제 점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ELB 프리 워밍이라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AWS 서비스 중에 ELB가 있는데, 얘가 이제 크기는 평소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도 이제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장비라서 뭐 L4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벤트 하기 전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늘려놔야 돼요. 얘도 미리 늘려서 AWS에 신청을 해서 미리 앞단에서 받을 수 있는 ELB의 뭐 수량이라든가 그런 거, 그 스케일 아웃업을 다 해서 늘려놓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되면은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뭐 메인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 왔다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갔다가 주문 페이지에 갔다가 뭐 결제 버튼을 누른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기획하시는 분한테 다 받아서 이런 거대로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희는 테스트 툴 JMeter라고 아시나요? JMeter라고 그 부하 주는 아파치에서 나온 테스트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만 이렇게 다 받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의 부하가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해보고 원인 분석을 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거 갖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자원 끝나면 자원 정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주요 사용하는 AWS 서비스들은 이제 이 오토스케일 아웃 그 그룹 항상 사용을 걸어두고요. 웹 서비스에, 웹 서버에 걸어두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무조건 이제 앞단에 걸어놔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적인 페이지를 이미지라던가 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라던가 이런 정적인 그 자원들이 다 캐시가 돼서 이 앞단에서 먼저 받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웹 로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서는 이제 그 프리어밍 통해서 증설을 미리 하고요. 그다음 다이나모DB라고, 이제 다이나모DB를 써서 그 웹서버에 보시면은 그 세션 관리를 웹서버가 하게도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나모DB로 세션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왜 하냐면은 서버가 뭐 4대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2배로 해서 8대로 웹서버가 늘어났을 때, 그때 세션 걸려있던 애들이 뭐 4대로 늘어났으면 그 4대로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그 세션 클러스터링 설정을 안 하면은 분산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그 붙었던 서버로, 그 서버에 대해서 세션이 있는 곳으로만 계속 이제 트래픽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앞단에 걸어줘서 뭐 단넷이든지 자바에서 그 웹닷컴피그 같은 데다가 세션 클러스터링 할 때를 이제 다이나모DB 테이블 이름으로 적어주면은 설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테이블 이름만 적어주면은 특별히 개발할 필요 없이 여기에 다이나모DB, 이제 여기는 NoSQL 기반의 그런 그 테이블이죠, DB죠. 근데 여기에 그 테이블이 알아서 만들어지고 세션 아이디들이 이제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세션을 관리하니까 트래픽 뭐 다른 서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축소돼도 이제 글로 붙었을 때 세션을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 그 요청이 끊기지 않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 클라우드 와치예요. 아까도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클라우드 와치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얘가 이제 SNS로 그 여기는 빠졌지만 SNS로 그 토픽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뭐 CPU가 뭐 90%가 넘었다 이러면은 SNS로 발송이 된 다음에 SNS에 다시 이제 그 가운데 람다 펑션을 사용해서 슬랙으로 이제 가게끔 해서 슬랙 채널로 이제 뭐 CPU가 90% 아니면은 뭐 ELB에서 웹서버가 뭐 한 대 떨어졌다 이랬을 때는 알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놔서 슬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슬랙이 가장 좋고 저희가 이제 문자는 못 받잖아요. 그 SMS 서비스가 도쿄 리전만 있어서 서비스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슬랙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API를 호출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람만 받아보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스팟 인스턴스는 이제 그렇게 뭐 써보지는 작년까지는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작년까지 해보니까 이런 이벤트 할 때 서버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EC2 인스턴스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 200~300만 원 추가로 한 달에 그 이벤트 할 때만 나와서 그걸 이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스팟 인스턴스로 얘는 이제 인스턴스를 크게 띄우는데 그래서 반 가격 이상으로 싸게 할 수 있더라고요. 히스토리 보니까. 그래서 그 히스토리 보면서 스팟 인스턴스 사용해서 테스트 환경도 구성하고 뭐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빌링을 보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페이스북 보다가 본 건데 윤석찬님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는데 저번에 대선 투표할 때 그때 SBS 중계 방송이 이제 실시간으로 뭐 이제 페이지에서 뭐 득표율 나오고 이랬을 때 여기를 이제 NS루컵 해서 여기 페이지 URL 쳐보니까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 이렇게 그 주소들이 엣지 서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뭐 개표 방송도 뭐 AWS와 함께 뭐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SBS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ELB 프리어밍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 ELB를 생성하면은 2대밖에 안 생겨요. 그 NS루컵 쳐서 ELB의 그런 엔드포인트를 쳐보면은 딱 ELB가 IP가 2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알아보니까 초당 200에서 300 리퀘스트 처리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제 분으로 따지면은 뭐 12,000에서 18,000 리퀘스트 카운트겠죠. 그래서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하여튼 수준인데 이거를 저희 이벤트 하기 전에 프리어밍을 해요. 그래서 그 AWS 보면 케이스 오픈해서 거기서 뭐 ELB 엔드포인트 주소 적고 트래픽이 얼마나 올 것인지 예측 트래픽 적고 뭐 에이지는 뭐뭐로 할 것이며 뭐 사용자 뭐 무슨 이벤트인지 아니면 최근에 뭐 클라우드 와치 그런 모니터링 그 스크린샷도 보내줘라 이래서 AWS 쪽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ELB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앞단에 걸려 있는데 이 프리어밍을 신청하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회신 메일이 와서 보니까 이게 6대로 늘어나거나 뭐 이런 8대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벤트 한번 했었다가 이번에 한번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더 크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대로 늘어나더라고요. 8대로 늘어났고 그리고 뭐 얘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트래픽이 많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하 테스트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부하 테스트용으로 테스트용 ELB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막 부하를 이제 JMeter로 줘보다가 어느 순간 ELB 보니까 한 4대로 늘어나 있고 이렇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같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줄 수도 있나요? 다시 주는 거요? 다시 주는 거는 이제 뭐 프리어밍 신청해서 그 이벤트 끝나는 기간까지 적어 놓거든요. 그 적어서 제출하는데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시점은 그분들이 알아서 줄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줄더라고요. 네. 테스트 완료하고 나서 제가 한 다음 날에 보니까 이제 다시 2대로 돼 있었던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뭐 많다고 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먼저 그 랜딩 페이지 사람들이 가장 처음 몰리는 페이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번에 이벤트 하는 그 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시 프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통 F12 크롬에서 F12 누르거나 파이어폭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탭에 가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속도라던가 아니면 페이지 크기 몇 메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구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처음에 받게 되면은 현업으로부터 그 랜딩 페이지가 개발 완료됐다. 그러고서 이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받고 여기를 이제 한번 뜯어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페이지 크기가 보통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큰 아까 이랜드몰 기준으로도 5메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메인 페이지가. 뭐 메인 페이지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번에 갖고 온 거는 이제 막 12메가가 넘는 거예요. 12메가, 뭐 15메가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 이 상품 리스트들을 그냥 밑에까지 막 이렇게 페이지가 뭐 몇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한 10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이게 막 15메가까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 몰렸을 때 부하가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게 트렌드라고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페이징 해달라고 그랬는데 페이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트렌드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동적으로 막 상품이 그 스크롤 할 때마다 보여야 되는데 아마존 사이트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은 그렇게 안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은 했는데 일단 7메가 이하로 권고를 드리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는 주로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이미지 도메인 따서 image.nbkorea.com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에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걸어놓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S3를 바라보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보면은 히트 프롬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그런 이제 응답 헤더에 이렇게 나와요. X캐시는 히트 프롬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캐시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ELB 앞단에 걸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아웃바운드 비용도 더 일단 싸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단에 걸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 시간이 기본으로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면은 이미지 하나를 반영하면은 걔가 24시간 캐시가 TTL 값으로 살아있고 뭐 중간에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항상 이게 인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변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냥 그 캐시를 해드리고 캐시를 인밸리데이션을 그때그때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수준 높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배포할 때 자동으로 인밸리데이션 하는 뭐 API를 콜을 해서 이 부분만 인밸리데이션을 하고 다시 배포를 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 뉴발란스 사이트를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전환된 지가 2016년에 전환이 됐거든요. 그냥 인프라 거기 IDC에서 그래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더 이제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DB 연결 로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 가끔 가다 보면 페이지를 뜯어보다 보면은 뭐 밑에 고객 평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 상품평 그런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페이지가 너무 느려서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DB 쪽 가져오는데 거기에 뭐 DB 인덱스가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주로 DB 그런 로직 타는 거는 저희가 못 넣게 권고를 해드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는 그냥 거의 다 정적 이미지 페이지 뭐 이런 거 위주로만 다 개발을 하도록 일단 유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개발자분들한테. 저기 아까 전에 네. 그 7메 메인 페이지가 7메가 이하 정도인데 저는 어떤 기준에서 7메가 나올까요? 아, 저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그
저 정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전체 용량이 7메가인가요?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 하나가 7메가? 아, 여기에 이제 F12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전체 페이지 그 코드랑 이미지 전체 다 합쳐서 여기에 이제 용량이 또 나오거든요. 예, 여기 12메가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 맞습니다. 전체 사이즈 자체는 예, 예, 전체 사이즈입니다. 7메가 했을 때 제일 무난하게 네, 한 5메가 정도로 하는 게 저희 그냥 회사에서는 권고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5메가 정도. 그렇게 하면 속도가 전혀 문제 없이. 예, 그 부하 테스트를 해도 예, 문제가 없는 수준이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하 테스트 이게 앞단은 이렇게 됐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J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라서 무료 버전이고 이런 프로토콜 지원을 하고 뭐 로드런너라고 있어요. 로드런너라고 아시나요? 로드런너 부하 테스트라고 있는데 걔는 이제 너무 비싸서 라이선스가 너무 비싸서 그냥 이제 POC 한다고 해서 한번 와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네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 없이 J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J미터 환경을 구성하면은 부하 메인 발생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걔 부하 발생기가 이제 명령만 하는 애예요. 얘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령을 해서 이런 워커 노드 같이 얘네가 실제로 부하 발생은 얘네가 해주거든요. 얘네한테 이제 명령을 해서 얘네가 스레드를 막 만들어서 이 스레드를 뭐 저희가 이제 테스트 환경 구축해 놓은 거기 URL에다가 막 쏘면은 그래프 막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TPS라고 그러는데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 TPS 기준으로 저희가 부하 테스트 판단을 하거든요. 뭐 괜찮다 아니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 부하 발생기가 그 스펙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C4 뭐 2X라지 이 정도로 이제 얘 하나에서만 원래 했었는데 부하를 더 많이 스레드를 더 만들어서 막 던지고 싶은데 얘 자체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CPU랑 자체가 메모리가 막 풀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조를 이렇게 바꿨더니 얘 각각 하나가 한 C4X라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스팟 인서스로 싸게 만들어서 얘한테 시킨 다음에 얘가 이제 스레드를 막 주니까 스레드는 이제 그 사람 수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하 테스트할 때. 그래서 100스레드다 뭐 200스레드다 그러면 200명 동시에 유입할 때 뭐 그런 거라고 스레드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스팟으로 여러 대 띄워서 10,000스레드까지 한번 줘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은 얼마 안 나오는 걸 확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스트 환경조차도 웹서버 정도는 다 스팟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테스트 비용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하를 막 발생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이벤트 랜딩 페이지고 그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처음 게 TPS고 밑에 게 리스폰스 타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하를 막 주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스레드가 올라가서 얘가 초당 TPS니까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처리 수니까 얘가 초당 막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이 정도에서 한계가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기 1000 얼마라고 나왔죠. 그래서 얘가 부하 발생을 10,000 정도를 쏘니까 1200 정도 TPS가 나와서 이제 1200개의 요청을 초당 막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고 응답 시간은 계속 높아지다가 응답 시간이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돼서 점점 이제 막 지연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는 아무래도 뭐 그쪽에 DB를 타는 로직이 있다든가 상품 뭐 수량 재고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어서 그 TPS가 여기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서버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냥 CPU 떼어놓고 막 부하 발생했을 때 CPU 몇인지 메모리 몇 차는지 얘는 DB고 이제 웹서버 8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요. 성능 분석 툴로 이제 앞단에서는 뭐 F12 눌러서 그런 페이지 뜯어보기도 하지만 뒷단에서는 그 리버베드사의 APM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와스의 이제 톰캣이랑 IIS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제 부하를 발생시키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뭐 처음에 트래픽이 들어와서 DB를 갖다가 어떤 쿼리를 실행하고 뭐 리턴 됐다 하는 게 이제 응답 시간이 몇 초고 뭐 이런 하는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APM 솔루션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SQL 구문이 튜닝이 잘 됐냐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응답 시간이 높았는데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SQL 구문에 뭐 응답 시간이 되게 늦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요 SP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쪽에 그 개발하신 쪽에 요청하니까 주로 다 이 부분은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그래서 인덱스 튜닝이라든가 통계 업데이트라든가 뭐 SP 리컴파일을 뭐 다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봐야 될 모니터링 지표는 클라우드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번 사례인데 일단 사용자가 분당 들어오는 리퀘스트 카운트가 이제 31,000 정도 되고 ELB 호스트 수는 처음에는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C4 엑스라지 수준으로 한 8대 띄워놓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용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끔 치는 거는 뭐 로그 백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뭐 또 결정해서 수량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DB 서버는 이제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새벽 시간에 한 번밖에 못 늘리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DB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가끔 치는 거는 뭔가 그 쿼리 쪽 튜닝이 덜 됐거나 뭐 그랬을 때라서 이거는 바로바로 모니터링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트 주로 보고 헬스호스 카운트 보고 ELB 레이턴시 뭐 응답 시간 늦은 거 있잖아요. ELB 쪽에서 응답 시간이 늦으면은 이제 레이턴시 지표에 뭐 60초라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임아웃으로. 그런 거 주로 모니터링하고 크레딧 밸런스는 아마 그 T2 계열은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이 있으니까 CPU가 예를 들어 뭐 T2 미디움 기준으로 20% 이상 막 썼을 때 크레딧이 소모가 돼서 크레딧이 바닥나면 이제 허덕이면서 CPU가 막 더 올라가고 막 사이트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T2 계열로 웹서버를 만들었다면 이제 크레딧까지 같이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알람으로 걸어서 뭐 크레딧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알람 오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HTTP 뭐 500, 400 에러 모니터링하고 서지 큐라고 해서 이제 그 ELB가 요청을 받는데 뒷단의 웹서버가 처리를 못해서 이제 그런 요청들이 쌓여 있다가 처리가 못하고 이제 계속 쌓이면은 이제 걔가 아마 맥시멈 1024 정도 크기인데 걔가 쌓여서 이제 처리를 못하면은 그 지표가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고 다이나모 DB 세션 클러스터링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세션이 사용자가 많이 몰리면 세션도 막 많이 써지고 리드하는 수도 많아지고 라이트하는 수도 많아지는데 이제 그 인계점을 초과하면은 저희가 또 모니터링하고 이러고 있고요. 슬랙과 연동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는 이렇게 트래픽이 오게 되면은 인터넷상에서 왔을 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앞단의 정적인 이미지는 다 받아주고요. 전형적인 그냥 웹서버 구성도죠. 앞단을 받아주고 그리고 ELB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토스케일아웃 그룹의 웹서버들에게 부하 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뉴발란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RDS는 적용을 안 했어요. RDS가 이제 좋기는 한데 그 DB 링크라 그러죠. DB 링크로 막 이제 연결하고 다른 DB랑 DB끼리 연결하고 API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DB끼리 연결했을 때 RDS가 걔를 그런 거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라서 그런 DB 링크를 우리는 계속 써야 된다. 그 개발자들이. 그래서 DB 링크 때문에 이제 RDS를 포기하고 아직까지는 EC2 위에다가 설치형으로 MSSQL 올려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RDS로 좀 나중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특별히 전용선도 쓰거든요. 다이렉트 커넥트라 그래서 이제 전용선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IDC와 또 연동할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상품 재고라던가 아니면은 고객 회원 정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전용선망 통해서 갔다가 여기 저희 내부 시스템이랑 여기 VPC랑 그쪽 전용선이랑 이제 연동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벤트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클라우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빛을 발한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 아웃 그 자동화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 대응은 그냥 그 오토 스케일 아웃 그룹의 디자이어 값을 뭐 이번엔 서버가 8대였으니까 그냥 8로 늘려놓고 시작을 해요. 그냥 문제가 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뭐 CPU가 늘어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특별한 예외상일 때만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일단은 좀 보수적이라서 많이 테스트 해보고 그 값에 따라서 스케일을 먼저 시켜 놓은 다음에 대응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만 보면 안 되는 게 테스트, 부하 테스트, 그런 성능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튜닝이 먼저 돼야지 그런 사이트 안정화가 잘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 DB라던가 그런 어플리케이션 쪽에 튜닝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 저희 서울리전은 없더라고요. 별로 스팟 인스턴스를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그래프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만 많이 있고 나머지 시간대는 거의 그냥 써도 스팟 인스턴스가 날아가거나 하지 않아서 일단은 스팟 인스턴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나 뭐 몇 명 사용자가 와서 뭐 어느 정도 뭐 문제는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지 다음 이제 이벤트 시에 뭐 전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한 이 정도 이상은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규모 산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슈가 있어서 그때 많이 이제 또 정리를 하고 부하 테스트도 이번에 막 5차까지 진행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문제없이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성공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월요일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거나 아니 어플 가서 한번 들어와 보셔도 70% 하니까 한번 키즈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거, 애기 거 많이 샀는데 한번 들어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